지상 최고 가격의 가재들입니다. 이 냄비에 있는 가재가 다 얼만 줄 아십니까? 호주에서 막 수입 들어온 가재들입니다. 아쉽지만 수입 과정 중에 죽은 가재들이에요. 가재탕을 끓여 먹으면 얼마나 될까요? 이 가재 한 마리당 약 됩니다. 이 가재탕은 약 만원입니다. 궁금하면 끝까지 봐주세요. 미스커버리 채널. 안녕하세요, 곰자씨입니다. 오늘은 가재 수입이 들어왔다고 해서 벨로아 코리아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벨로아 코리아는 희귀한 동물을 수입하는 수입 전문 업체입니다. 사장님과 부사장님 그리고 다생다튜브 채널에 람보르님이 앉아 계시네요. 얼굴은 비공개로 해달라고 하셔서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우선 판매하고 있는 신기하고 자주 보기 힘든 생물부터 구경해보겠습니다. 어릴 적 제 꿈의 가재 먼티콜라가 보이네요. 이걸 구해본다고 외국에 나가서 개체를 구매했지만 다 먼티콜라가 아니었어요. 색이 아주 특이한 가재고 예전에 베이스북에서 봤던 그 가재들 맞네요. 파푸아 가재 중 가장 크게 자라고 집게도 엄청 크게 자라는 가재입니다. 이 가재는 호주에서 온 베일이라는 가재입니다. 영화배우 크리스찬 베일이라고 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이 녀석은 저희 집에도 있는 기간트라는 가재예요. 예전에 탈피 영상 한번 올린 적 있었는데 영상이 엉망이었습니다. 이 가재는 특이하네요. 색상도 그렇고 검은색 집게가 매력적입니다. 이 먼티콜라 색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더듬이가 흰색이네요. 몸의 문양도 아주 이쁘게 나왔고 예전 고스트 클라키를 연상케 합니다. 이 작은 생명체는 아프리카 도프개구리라고 합니다. 물속에만 서식하고 이제 다 큰 성체라고 합니다. 색상은 베이지색과 검은색 두 가지가 있나 봅니다. 먹이는 냉동 짱구벌레를 먹이면 되는 것 같아요. 이 가재는 제브라 레드크로우라고 합니다. 크기가 클수록 집게 끝이 빨갛게 변하는 매력적인 가재입니다. 뻔색과 꿀벌무늬가 정말 매력적인 가재예요. 저희 집 수조의 수초를 파괴한 그 매그넘 크랩입니다. 리빙박스에 이렇게 물만 넣어도 잘 산다고 합니다. 이 녀석들도 저희 집 수초를 파괴한 아이언 크랩입니다. 마론이라는 가재를 키우는 수조네요. 수영장에서 키웁니다. 마론은 덩치가 아주 커서 키우는데 상당한 매력이 있는 가재입니다. 저 검은색 여과기는 곰자씨가 만들어준 거예요. 엄청난 여과력을 자랑하죠. 처음 보는 개가 있어 다가가 봅니다. 좌측에 옹기종기 보여있는 개가 처음 보는 개입니다. 엄청 순하다고 해서 한번 잡아보기로 했어요. 그냥 잡아도 된다네요. 아이언 크랩이랑 비슷해서 아이언이라고 했다니 혼났어요. 걔는 잘 모르는 곰자씨입니다. 무척 착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름은 휴메이 크랩이라고 하는데 온라인상에 정보가 많이 없대요. 현지인 정보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번에 기회가 되어서 집에 한 마리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엄청 착해요. 이 개는 물이 없어도 사육 가능하다고 합니다. 과일을 주식으로 한다고 해요. 보통 육지개는 물속에서 탈피를 하는데 이 개는 땅에서 탈피를 한다고 합니다. 미스커버리 채널. 가재가 많은 곳에 왔으니 잠시 가재 잡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재를 잡을 때 일반적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가재를 잡게 됩니다. 가재에게 물릴 수 있으니 등 뒤를 손으로 잡는 거예요. 그런데 가재는 우리가 손으로 잡는 위치에 아가미가 있어요. 그리고 가재가 미끄러우니 꽉 눌러서 잡게 되는데 그때 심각한 데미지를 줍니다. 아가미가 손상된 상황이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가재를 잡을 때는 뒤에서 이런 식으로 집게를 감싸듯이 잡아주면 가재의 아가미 손상도 줄이고 집게에 물리지도 않고 잡을 수 있어요. 활발한 가재들은 다리를 마구 움직이다가 다리에 부절이 생길 수도 있으니 다리를 잘 감싸주는 게 중요해요. 어렵다면 뜰채 같은 것을 이용해주세요. 이렇게 큰 가재를 잡을 때도 등 뒤에서 감싸듯이 잡아줘야 해요. 그런데 덩치가 너무 크니까 꼬리를 파닥거릴 거라서 꼬리도 같이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두 손으로 잡는 게 좋아요. 큰 가재는 힘이 세기 때문에 이렇게 잡는다고 해도 잘 잡기가 어려워요. 모든 가재의 등갑 아래쪽에 보면 아가미가 위치해 있어요. 아가미는 이렇게 열어보면 보입니다. 살아있을 때 하면 안 됩니다. 보통 가재가 죽은 뒤에 죽은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열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등갑은 아가미 위에 살짝 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누르면 푹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등갑 아래쪽을 강하게 잡으면 아가미에 손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보통 가재를 선별하거나 잡을 때 등갑을 강하게 잡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행동은 가재를 구매하러 가서서 무척 신뢰되는 행동인 걸 기억해주세요. 미스커버리 채널. 수입 가재 보러 온 건데 수입 들어온 개체는 다 주인들이 수령한 후라서 아쉬운 대로 수입되면서 죽은 가재라도 구경하게 해달라고 사장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고가의 가재들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가재는 크기가 상당합니다. 저희 집 가재보다 크기가 큰 것 같은데 아쉽네요. 이 가재의 성체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 이쁘고 매력적인 가재의 가격은 소비자 가격으로 220만원 정도 합니다. 정말 귀한 베일이라는 가재도 이번에 폐사를 했습니다.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크기도 엄청나게 커지는 가재입니다. 다 크며 녹색 집게, 붉은 눈을 가지는 정말 매력적인 가재인데 안타깝게도 두 마리나 죽어서 왔습니다. 총 330만원이나 손해를 봤네요. 이 가재는 가시가재 중 가장 이쁘다고 하는 술카투스라는 가재입니다. 이 가재는 레밍턴 국립공원에 산다고 해서 레밍턴 가재라고도 합니다. 땅 위로 자주 나와서 사냥도 하고 돌아다니는 가재라 많이 유명한 가재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매력이 있는 종입니다. 이 가재가 이번에 4마리나 죽어서 왔습니다. 가재는 한 마리에 187만원 정도 합니다. 총 748만원이나 손해를 봤습니다. 대충 중형 오토바이 한 대 정도 되는 금액이네요. 이 술카투스는 수컷 가재입니다. 성체 가격은 약 1200만원 정도 합니다. 이 여자분이 들고 있는 사이즈는 약 2000만원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이 베일 가재도 수컷 가재입니다. 성체 가격은 약 100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 이 아저씨 옆에 있는 베일 가재의 가격은 약 1600
1600만원 정도로 보이네요. 정말 이제는 수입도 안 되는 가재라서 몸값은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큰 녀석은 난공이 보이는 걸 보니 암컷 가재로 보입니다. 이 가재의 성체는 들어온 적은 없지만 약 2,500만원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다 하면 총 1,290만원어치의 가재가 죽었네요. 수입은 늘 이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늘 이익만 보는 건 아니에요. 정말 수입하시는 사장님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생물 보내준 업체가 신뢰도가 낮은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가시가재를 수출하는 업체는 한 곳뿐이라 대안이 없어 이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입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 큰 마론까지 하면 약 1,340만원 정도가 되네요. 참, 가재가 죽으면 등갑이 벌어지는데 이 마론은 아직 살아있는 마론이에요. 다른 가재들은 등갑이 열려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가재는 죽으면 등갑이 열리거든요. 마론은 호주 원주민 단어로 해석을 하면 빵이나 음식 같은 뜻입니다. 그런 말인즉 마론은 원래 식용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현지에서도 식용으로 먹는 가재입니다. 이 기간트 가재는 덩치가 좀 크다 보니 꼬리에 가시가 나오기 시작했네요. 이 가재들을 가시가재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 가시 때문입니다. 그나저나 이 가시에 세게 찔리면 무척 아플 것 같네요. 여기에 누워있는 가재들은 대부분 성체가 되면 몸에 큰 가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시가재라고 부르고 구하기도 힘들다 보니 무척 가격이 비싼 가재인 거죠. 이제 앞서 본 가재들을 다 모아서 가재 매운탕을 끓여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1,348만원짜리 가재탕입니다. 정말 구하기 힘든 가재로 가재탕을 끓이려고 하니 기분이 이상하네요. 아무리 죽은 가재들이지만 엄청 귀한 가재들인데 탕을 끓인다니 가재를 키우고 있는 저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1,348만원짜리 가재탕은 결국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장님한테 쫄라서 마론을 몇 마리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마론을 몇 마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커버리 채널. 벨로아에서 마론을 2마리나 얻어왔습니다. 제가 직접 요리해서 먹는 조건으로 이미 죽은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맛있게 먹어봐야겠죠? 자, 손질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아가미를 한번 쭉 열어보겠습니다. 아가미는 원래 먹지 못하는 부위라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아가미의 색이 붉은색이면 질산형 과다에 의해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갈색이면 죽은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거라 아가미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등갑을 잡는다면 아가미가 눌러지는 거겠죠? 갑각이 없으니 더욱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가지를 잡을 일이 있다면 조심해서 잡는 게 가재의 장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마론의 꼬리 부분만 먹기로 합니다. 랍스타류는 이렇게 머리와 꼬리를 잡고 비틀면 분리가 됩니다. 혹시 몰라서 잘린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마론은 죽기 전에 먹어봐야 할 세계 음식 재료 1001이라는 제 책에도 나올 정도로 아주 훌륭한 식감을 자랑하고 있는 식재료입니다. 호주에서는 별미예요, 별미. 키우던 가재는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건 수입 들어온 거니까 산지 직송 가재입니다. 참, 민물가재의 등갑은 뜯기가 참 쉽습니다. 생각보다 얇아서 잘 뜯어집니다. 등갑을 뜯어보면 안에 내장이 있는데 싱싱할 때는 내장도 아주 별미라고 합니다. 그 중에 특히 노란색 소화선을 머스타드라고 부르는데 엄청 맛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보통 소스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꼬리 부분만 일단 먹기로 했으니 꼬리 부분만 손질해서 스팀 냄비에 넣어줍니다. 민물가재를 쪄줄 때는 소금을 조금 넣어주는 게 좋아요. 민물이라 싱겁거든요. 시간은 약 20분 정도로 스팀으로 쪄주면 적당합니다. 안 그러면 질겨집니다. 이제 잘 익어주길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네요. 마론을 잘 쪄내고 나면 아주 맛있는 살이 보입니다. 구워 먹는 것도 맛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걸 마요네즈와 레몬즙을 뿌려서 먹으면 아주 꿀맛이라고 하네요. 바삭가재와 다른 탱글한 식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싱거워요. 탱글해서 손으로 잘 안 뜯어지기도 하는데 무척 쫄깃한 느낌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걸 일단 우리 집 꼬띵이에게 먹어보기로 합니다. 자, 꼬띵아, 이거 엄청 귀한 거야. 한번 먹어봐. 너 먹성 좋잖아. 아니야, 왜 딴 청을 피우고 있는 거야? 너 왜 자꾸 피하는 거야? 오, 우리 집 강아지가 드디어 마론을 먹는군요. 어디 가냐? Nope. 냄새 안 맡고 그냥 가버렸는데요. 맛이 어깨로 느껴지나? 꼬띠가 다시 한번 먹어봐. 이거 엄청 맛있는 거야. 너 브로콜리랑 당근도 먹어 치우잖아. 이거 왜 안 먹는 거야? 먹는 건 절대 안 가리는 녀석인데 왜 안 먹을까요? 불안불안하네요. 뭔가 상했나? 손으로 쥐고 있어서 안 먹는 것 같아서 내려놔 줘봤습니다. 그래도 안 먹는다고 하네요. 먹이는 걸 실패했습니다. 그냥 쳐다보다가 안 먹는다고 앉아버렸네요. 배가 안 고픈가? 일단 가족들이 식사를 한다고 해서 같이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커버리 채널. 저는 갑각류 알러지가 있지만 마론은 먹을 수가 있어요. 아니, 살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요?
동생이 자르는 순간 가지고 갑니다. 잘 잘라서 고추냉이를 섞은 간장에 찍어서 먹어보았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쫄깃하고요. 초장에 찍어 먹어도 꿀맛이네요. 저는 한 점밖에 못 먹었습니다. 추석 때 꺼내는 게 아니었나봐요. 가족끼리 잘 먹었으니 기분은 좋습니다. 마루는 참 맛있는 가재입니다. 비싼 가재를 잡아먹는 영상 잘 보셨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